지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많이 좀 더듬었네요.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자 스타일이 준비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좀 까다로워요. 기존에 무슨 개념이 있거나 뭐 이래야 수능제가 얘기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완전히 그 백지 상태에서 수능자가 하나하나 정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설명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수능자도 완전히 다 아는 90% 이상은 알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수능자가 얼마큼 알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대략 한 4, 50% 정도, 그러니까 뼈대 세울 정도는 된 것 같다. 뼈대는 한 3, 40% 정도 되면은, 3, 40% 정도, 전체 100에서 수능자가 보기 한 3,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수능자가 적게는 한 40%, 많게는 어쩌면 한 80%까지 했는지도 모르죠. 그건 지나봐야 되겠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듣기에 불편하게 그렇게 더듬거나 좀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흔한 가위눌림이죠. 가위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위눌림도 그냥 가위눌림이 아니라 지난번에 쿤달리니 얘기할 적에 가위눌림하고 쿤달리니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쿤달리니가 어떻게 가위눌림에 같이 작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위눌림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앞에서도 이제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선 가위눌림이 들기 좋은 자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계에서 가위눌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중간계를 천천히 지나갈 적에 그 의식이 가위눌림, 그 중간계를 수면 상태에 지나갈 적에 천천히 지나가면 아무래도 중간계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의식이 그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건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상태일 적에가 유리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가슴에 깍지 끼고, 손을 깍지 끼고 가슴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간의 공포를 약간 좀 의식하면서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의식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 가위눌림 들었을 적에 그때의 느낌을 한 번이나 3번 정도 간단하게 살짝만 의식하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가위눌림 잘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능자가 이 강의하면서 다시 또 실험을 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이 살짝 눌리거든요. 가슴이 살짝 눌리기 때문에 잘 적에 호흡이 배로만 할 수도 있지만 배와 가슴이 같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때 배로 했건 가슴으로 했건 어쨌건 상관없이 가슴이 살짝 눌리기 때문에 호흡이 약간 허파가 약간 폐가 살짝 눌리면서 밑으로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수능자가 그 상태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호흡이 내려가면서 꼬리뼈 그쪽을 살짝 자극을 해요.
그쪽이 군달리니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하고 그쪽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면 중에 잠이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군달리니를 그 꼬리뼈 쪽 군달리니를 자극해 가지고 가해 눌림이 좀 쉽게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강에서 말했듯이 가해 눌림은 중간계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은 가해 눌림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가해 눌림이 작동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들은 뭐 정신적으로 피곤했고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그건 어떤 하나의 상황이고, 왜냐하면 피곤했다고 항상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한 상황이고, 그리고 누워서 뭐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소롱자가 말한 것처럼 중간계의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 눌림이 일어난다, 이런 가정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 군달리니 에너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해 눌림이 생겼다. 이 두 가지, 일단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 눌림이 이제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가해 눌림에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소롱자가 그 나만의 치료법에서 악몽과의 대결, 이것이 가해 눌림 소롱자가 들었을 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경험하고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 가해 눌림에서의 그 특징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소롱자가 봤을 적에 일단 어떤 기운이 쭉 올라와요. 기운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때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데 이 기운이 바로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선발대가 올라온 거예요. 계속 쭉 올라오는 중이죠.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야에서 점점 어떤 공포 같은 걸 갖다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그 마비 같은 거, 공포가 오니까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마비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앞이 깜깜한데 거기에서 소롱자 스스로 어떤 그 귀신이 됐건 악마가 됐건 뭐 무서운 대상이 이게 만들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은 뭐 구체적인 거 다 빼고 부연 설명 빼고 핵심되는 것만 하면은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동을 했어요. 그 정기적인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가 일어나고 마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무서운 뭐가 생기죠. 영상이. 그 네 가지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달리니 설명드릴 적에 군달리니가 그 회음부의 작동을 갖다가 할 적에는 그 다리 쪽에 작동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자 얘기하면서 공포 위급 상황이 생겼을 적에 다리 쪽으로 작동하면 도망가는 것이고, 그 가슴 쪽으로 오면은 싸우는 것이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마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마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비가 왔었잖아요. 이제 사자를 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사자를 봤어요. 사자를 봤다. 그것은 사자를 보고 그 다음에 공포를 느꼈죠. 그 다음에 마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자는 그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사자를 봄으로써 공포를 느꼈고, 공포를 느끼고 나서 군달리니 에너지가 먼저 올라온 건지 마비가 먼저 일어난 건지 어쨌거나 마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왔다고요. 요 네 가지 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그 가해눌림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왔고 공포가 일어났고 마비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공포의 대상이 있어야죠. 현실에서는 먼저 사자를 먼저 본 거예요.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공포를 느꼈고 이렇게 갔는데 이 가해눌림에서는 그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군달리니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포, 마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요. 어떤 무슨 귀신이 나타났고 뭐가 일어났고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손흥자는 어떤 방식을 했냐? 그 악몽과의 대결 거기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들어가죠. 그 악몽과의 대결 그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어떤 대상을 안 만들겠다.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말씀드린 거잖아요. 악몽과의 대결이. 그러면 손흥자가 군달리니도 일어났고 공포도 일어났고 마비도 일어났고 그런데 대상을 안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대상을.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공포 대상만 생각을 해요. 공포 대상과 공포 그리고 마비됐던 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그때 당시에 가해눌림 당시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에너지에는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 많은 분들 가해눌림 그 경험담 보면은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손흥자는 악몽과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에너지도 같이 주목을 하잖아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흥자가 여지껏 그 살아오면서 특히 명상하면서 모든 거 통틀어서 그때 당시의 에너지가 가장 강렬했어요. 그때만큼 강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는 그 에너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에너지가 이제 군달리니 에너지다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쪽으로 다시 또 얘기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군달리니 에너지가 나왔고 공포를 느꼈고 그 다음에 마비도 일어났고 근데 대상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기서 승리했다. 끝까지 뻗쳤으니까 그 공포가 다 없어지고 마비도 없어지고 군달리니 에너지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그거 꿈에서 깨어나려고 가해눌림에서 깨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겼으니까 악몽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다시는 가해눌림이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가해눌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기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그런데도 또 이겼고 쉽게. 그런 다음에 이제 손흥자가 그 수면 명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면 명상을 시작하면은 가해눌림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수면 명상 하기 아마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가해눌림 드는 거 다들 싫잖아요. 공포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번 들어보고 숙달되면은 그 가해눌림을 즐기게 돼요. 어떻게 즐기냐면은 공포 대상을 안 만들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포도. 공포 대상이 없으니까 공포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공포 좀 느끼고 한 건 무엇이냐? 이겼었었는데. 그러니까는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그 공포를 못 느낀 건 아니죠. 본능적으로 조금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이게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공포가 이제 거의 안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은 뭐가 남냐? 이제 마비하고 그 에너지만 남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 공포스럽게 작용을 했지만은
생각의 전환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그 쾌감이에요. 아주 큰 즐거움일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즐거움이죠. 극단적인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살면서 아마 가해눌림이 가장 큰 공포일 것이다. 극단적인 공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 어차피 똑같은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가 공포로 작용했는데 이 에너지를 공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쾌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엄청난 쾌감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즐기는 거죠. 아주 전율하는 거 짜릿하잖아요. 뭐 누구는 돈 주고서 뭐 자이로 타고 뭐 바이킹 타고 그런다는데 그럴 필요 없죠. 소홍자 그런 거 안 탑니다. 뭐 기껏해야 놀이동산 가면은 뭐 크게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망 좋아서 그건 아니면은 천천히 가는 기차, 칙칙폭폭 천천히 가는 기차, 장난감 같은 기차 그런 거나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즐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면 명상 들어가면 더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자주 이제 가위 눌림을 겪게 돼요. 중간계에 자꾸 머무르게 되니까. 이쪽에 계속 있으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관찰하게 되고, 수용자가 또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게 혹시 군달리니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머리에 연꽃필적에 군달리니 에너지 작용시켜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이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때 가해눌림 때 이걸 작용해 봤기 때문에 그 머리에 연꽃필적에도 같은 에너지, 군달리니 에너지인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때도. 이때, 가해 눌렸는데, 소롱자가 이제 가해 눌린 걸 즐기고, 그 다음에 이게 꺼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속시켜보자. 그래서 할 만한 게 뭐 없잖아요. 지속시키는 게 공포를 뭐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어떤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서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연장이 돼요. 그래서 소롱자가 가해눌림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가해눌림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군달리니 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즐겁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한데, 그 수면 명상 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해눌림이 온 거예요. 귀찮잖아요. 지금은 뭐 즐기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피곤해서 자고 싶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귀찮아서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었거든요. 귀찮아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어요.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잘까? 그냥 귀찮더라도 그냥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가해눌림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면 또 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귀찮은데도 그냥 잠시 일어나서, 악몽 안 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깨어나서 그 악몽을 쫙 생각을 하세요. 확실히. 그게 어떤 거였고 확실히 생각하고 자면, 악몽 안 꾸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완성됐기 때문에. 미완성일 적에 꿈을 꾸거든요. 뭐 꿈 종류도 여러 가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완성된 거를 완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꾸겠죠. 군달리니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시 일어나서 졸린데도 피곤한데도 잠깐 생각한 다음에 가해눌림이 이렇게 들었지 잠깐 몇 초 생각한 다음에 누워서 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해눌림은 마비를 동반하거든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가해눌림이 왔는데 수용자가 몸을 옆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가해눌림에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군달리니 에너지, 공포, 그리고 마비, 그리고 대상, 공포의 대상이요.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소롱자가 공포의 대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3가지만 남은 거죠. 군달리니, 공포, 그리고 마비. 근데 이 중에서 공포의 대상을 계속 없애고 또 숙달되고 하다 보니까 공포를 안 느끼게 됐죠. 거의 전혀 100%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아마 99.99%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남은 거는
군달리니 에너지하고 마비만 남았어요. 근데 마비에 대해서는 손흥자가 그 당시 연구는 안 했었거든요. 당연히 마비는 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고 왜냐하면 즐기려고 재밌으니까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비가 안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의식적으로 마비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손흥자가 봤을 적에는 이런 거예요. 공포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포 또한 근본적인 원초적인 공포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원초적인 공포 자체도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은 공포가 없어졌는데 마비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공포를 느껴야 마비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자로 봤을 적에 사자가 봤고 그걸 공포를 느꼈고 공포를 느끼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다리, 도망가는 거, 싸우는 거, 마비. 근데 마비가 이제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마비도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남는 거는 에너지만 남는 거죠. 그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손흥자가 지난 강의에서 말했죠.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가위눌림이 와서 그 한쪽 눈을 뜨고서 오른쪽 눈을 뜨고서 오른쪽 눈으로 현실을 보면서 가위눌림을 경험했었다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게 왜 벌어지냐? 공포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이제는 공포 느낄 일이 99.99%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손흥자가 봤을 적에 가위눌림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군달린이나 공포를 수반해야 된다. 그래야 마비도 일어나고 대상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포가 만약에 현실에서는 공포 대상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가 갖춰지지만은 잠든 상태에서는 이것이 다 갖춰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흥자가 잠자는 방법 말씀드릴 적에 잠이 들면 잠자는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힌트를 봐서 거꾸로 잠자는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잠이 잘 들더라.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에요. 왔다 갔다. 이 A가 되면은 B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B가 되면은 A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를 보고 공포를 느끼고 그다음에 마비, 그다음에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동을 하죠.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정상인데 이 잠자다가 거꾸로 이 중간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사자나 그런 걸 보고 공포를 느끼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상태, 공포를 극도로 느끼는 그 상태, 군달리니가 작동하고 그 상태가 중간계 상태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아주 큰 공포를 느낄 적에가 중간계 상태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잠든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비몽사몽감. 좀 더 유추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거나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어떤 좀 극단적인 때 있죠. 그럴 적에 상상도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죠. 중간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중간계에서 가위눌림 그쪽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죠.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행동 많이 하시죠. 의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이쪽에 있으면은 너무 깊게 얘기합니까? 너무 깊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마무리만 지을게요, 그냥. 현실에 있을 적에도 극단적인 상황을 극단적인 극한 상황에 사람이 처하면은 중간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잠을 자다가 중간계에 어떻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군달리니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데, 그 근육 중간계 들어가는 건데, 현실세상 거꾸로 중간계를 들어가고 군달리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A면은 B여야 되는데, 거꾸로 B 있는데, 엉뚱하게 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계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군달리니 작동하니까 육체가 느끼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군달리니 에너지는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극한 상황이 공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포가 작동되고, 공포가 작동되니까 마비가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공포가 일어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 다음에 만들어야죠. 그런데 대상이 없으면은 없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홍제가 생각하는 그 가해눌림. 가해눌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홍자가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선홍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선홍자가 그 지금 군달리니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명상이나 그 루시드 드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거, 큰 용기 내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또 이거 시작하면 또 그 외에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달리니 강의할 적에도 계속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갈등 느낀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요번에 또 얘기하다가 그 가해눌림 뭐 이런 쪽이야 뭐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도 부담 없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좀 전에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자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현실 세상에서 현실에서도 그 중간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큰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더 깊게 얘기하다가 선홍자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통제해서 끊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롱자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근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의도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롱자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살면 살수록, 저도 소롱자도 뭐 이제 뭐 47이지만은 살면 살수록 그런 거 느껴요. 어렸을 적에는 아는 거 자꾸 자랑하고 싶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알면서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거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이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다 안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롱자가 그 강의를 준비하지 않고 한다 그랬잖아요. 강의를 준비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레벨 되는 내용은 그 지혜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막 생각이 지혜가 자동으로 막 작용을 해서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막 별말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롱자가 뭐 적절한 곳에서 얘기를 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말은 꺼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뭐 소롱자 입에서 더 이상 유추 안 하더라도 대충 아시는 분은 어떤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올 것인가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얘기했는데 뭐 강의 뭐 도로 또 끊거나 뭐 그래서 삭제하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네요. 뭐 다시 또 강의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더 얘기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롱자가 지금 쿤달리니 수면 명상 그리고 루시드 드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정도 강의가 다 끝나면은 아마 소롱자가 알고 있는 거에 한 20% 내외 정도는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적게 치면은 뭐 10%나 10%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치면은 한
30% 근접한 정도, 그러니까 초롱자는 한 20% 정도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생각하고 강의를 처음 시작한 거고, 그런데도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돌출 발언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많고 그러시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댓글 올리시면 될 텐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소롱자가 얘기하기 이전에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좀 아셔야지 질문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없잖아요. 지금 소롱자가 중간계 얘기하고 숙련경제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소롱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소롱자가 다 만든 말이니까. 다른 분도 한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롱자의 경우는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개념 설명하고 이름 붙이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수명 명상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중간계가 아니라 그 중간계보다 그 이전 그 다음 거서부터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 심한계, 무심한계, 시간계, 식계, 그쪽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들어가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롱자가 대답하기 꺼리는 이런 질문은 거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쪽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소롱자가 뭐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재밌기야 뭐 중간계가 더 재미있는데, 지혜 상태나 뭐 에너지 상태나 의식 수준이나 그쪽을 하셔야 돼요. 식계 쪽까지 쭉 내려가 보시면은, 선홍자가 구태여 얘기 안 하더라도 스스로 알게 되실 거고, 또 어떤 거를 애매모호하게 경험했다 그러면은 어쨌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 아무런 자료도 없고 듣도 보도 못했고 그랬다 그러면 질문 자체가 나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홍자가 그 적당한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오버가 됐어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 중간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지금 선홍자가 보기에는 좀 커트 해야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더 말씀드리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롱자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얘기고,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즉시 그만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뭐 주의사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즉시 일단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뢰를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당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엉뚱한 쪽으로 혼자 하시다가 문제 생기면은 선홍자가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이거, 공포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공포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쪽으로 꿈을 꾸고 또 경험을 하시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죠. 그런데도 아마 어떤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이 아마 벌어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든 거를 의식 하나로 모두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보다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알게 되실 거예요. 소롱자는 그걸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수면 명상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소롱자가 평생 마음 지켜보는 일을 했었고, 한 30년 동안 마음 지켜보는 일을 했고, 마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당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올림 좀 더 얘기가 나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올림은 이 정도 설명 드렸으면은 어느 정도 설명은 충분히 됐다.
다만 이제 좀 더 깊은 얘기 뭐 그런 얘기만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골자는 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골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해놀림이 벌어지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자를 봤을 적에처럼 A가 벌어지면 B가 일어나요. A 상황에서는 B가 일어나는데 거꾸로 B 상황에서 A가 일어난다. 이것도 똑같이 사자를 보고 공포를 느꼈고 마비가 일어났고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동을 했다. 그 다음에 중간계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이 들었는데 중간계에 우연히 잡히게 되면은 군달리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달리니가 일어났기 때문에 군달리니는 공포를 느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군달리니가 일어나면 공포도 느끼게 되고 공포가 일어나면은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비가 일어나고 공포가 하려면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귀신이 됐던 괴물이 됐던 뭔가를 마음이 스스로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대상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빨리 그만 끝내야겠어요.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직접 경험하면 방법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거 소홍자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가해놀림에 좀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포로만 경험하지 마세요. 즐겁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홍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역전이라고. 인생 역전이 로또 당첨되는 게 인생 역전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여지껏 그 수행을 갖다가 뭐 불교에서 보면은 뭐 아라한과를 얻었는데도 그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뭐 몇 겁을 갖다가 또 수행을 해야 또 부처님이 된다는데 소홍자가 그러잖아요. 그 수행을 다시 그 부처님이 됐건 예전 그 수행자가 됐건 그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그 불교식으로 하면 엄청난 수만 억겁을 살아왔잖아요. 그거 살아오면서 계속 인생은 고뇌라고 인생은 고라고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수많은 겁 동안 그거 자체를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서부터 수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지껏 해왔던 거를 전부 다 고통스러웠던 그거를 그 수많은 겁을 수행기간이었다. 발상에 전환을 하세요. 그것이 수행한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특별히 또 고행을 따로 해야 될 만한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몇 개 안 나와요. 수행은 몇 가지, 수행은 고행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려면 고통이 따르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몇 컵 동안 할 필요가 있나 소름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냥 몇 개 지내다 보면 고행 나와요. 그거 몇 개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거기에 관련된 고행들이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겪으려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구구단 할 줄 알면 곱셈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갖다 전부 다 곱해 봐야 곱셈을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구단 할 줄 알고 그 곱셈 몇 개 이렇게 뭐 할 줄 알면은 곱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일일이 다 수행하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예전에 다 수행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가지 원리만 터득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인생 역전되죠. 한마디로. 한순간에 인생 역전됩니다. 그냥. 여지껏 살아왔던 거 전부 다 고행인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뭐 전생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나이가 50 되셨다 그러면 50년 동안 수행하셨네요. 그럼 훌륭하잖아요. 뭐 더 얼마나 수행하시려고. 이제는 깨달아야죠. 깨달음 어릴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 공포라고 생각되는데 그 공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해놀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즐겁게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해놀림을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께 초롱자가 참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자가 봤을 적에는 그 가위 눌림 공포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거 그거보다 가위 눌림 자체도 시작서부터 즐겁게 시작을 해서 그것이 에너지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즐겁고 행복한 지고의 그 즐거움이에요. 그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일 겁니다. 그게 수능자가 여지껏 그것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즐겁게 그 환희도 그런 환희는 없어요. 그 깨달음 어떤 중간중간 깨달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희열이 오는데 환희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위 눌림보다는 에너지가 약해요. 그리고 사자에서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공포의 대상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가위 눌림 이쪽하고 많이 비슷해요. 중간계 이쪽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사자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내용들하고 그 중간계의 내용하고 얼마나 유사한가, 수능자가 보았던 중간계하고 얼마나 유사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얘기가 점점 길어지네요. 그 중간 이후 쪽에서 수능자가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할 얘기를 못하고 중간에 끊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가위 눌림 재밌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 수행하시는 분들 그 발상에 전환하세요. 그렇게 죽자사자 그 고행만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려고 하셔야지. 깨달음의 방편으로 고행을 하는 거지 고행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고행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여지껏 한 거도 충분한 겁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